여러분, 법적으로 유령 들린 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미국 법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사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유령 들인 집이다. 이게 진짜 법원에서 내린 공식 판결문 내용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아니, 대체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집을 사고 파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요, 한 인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뉴욕주 나약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빅토리아풍 저택의 주인이었던 헬렌 에클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조용히 유령이랑 산 게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에다 대고 우리 집에 유령 살아요 하고 알리고 다녔다는 거죠. 보세요. 1977년에는 유명 잡지에 글도 실고 80년대에는 신문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89년에는 자기 집이 아예 유령 투어 코스가 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냥 뭐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에클리의 주장은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딸 침대가 아침마다 흔들려서 알람시계 역할을 했다는 둥, 갑자기 반지나 동전 같은 선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둥, 심지어 아들은 독립전쟁 때 해군 장교 유령이랑 눈까지 마주쳤다고 하잖아요. 문이 저절로 쾅 닫히는 건 뭐 일상이었고요. 정말 디테일하죠. 자, 이렇게 온 동네에 유령의 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집을 사려고 했던 구매자 제프리 스탠버브스키죠. 두 사람이 합의한 집값은 65만 달러였고요. 스탠봅스키는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32,500달러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스탠버그스키라는 사람이 뉴욕시티에서 온 말하자면 외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한 유령의 집인지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스탠보브스키라면 어땠을까요? 꿈에 그리던 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온 동네가 다 아는 유령의 집이래요. 스탠보브스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이 계약 무효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오래된 법의 원칙과 유령이라는 초자연적인 문제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법원이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이라는 걸 적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카베아트 엠프토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사는 사람이 알아서 잘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구매자한테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스탠버브스키가 졌어요. 소송에서도 지고 계약금도 날리게 된 거죠. 하지만 스탠버그스키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합니다. 그러자 상급법원은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은 알겠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구매자가 집을 둘러보면서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이냐 이거죠. 정말 난감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잔설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고스트버스터즈 판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급법원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구매자 스탠버브스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주 오래된 원칙에 정말 똑똑하고 기발한 예외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법원이 내세운 논리가 바로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스토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집주인 에클리가 지난 10년간 동네방네 우리 집 유령 나와요 하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 할 때는 유령 같은 건 없어요 라고 할 순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논리죠.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꼼꼼하게 집을 뜯어보고 조사를 한들 폴터가이스트, 즉 시끄러운 유령의 존재를 어떻게 밝혀내겠냐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죠. 이 판결문이 유명해진 데에는 판사의 이런 위트도 한몫했어요. 보세요. 유령 들린 집인지 아닌지를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은 법적 선례에서 퇴마되어야 할 홉고블린이다. 홉고블린은 서양 도깨비 같은 거거든요. 딱딱한 법률 문서에 도깨비나 퇴마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유령 이야기, 위트 있는 판결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사건이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부동산법에 미친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심리적 하자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집의 하자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 벽에 금이 갔다거나 지붕에서 물이 샌다거나. 그런데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예를 들어 그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지금처럼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이 났다거나 하는 것도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명백한 하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물론 유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집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경우처럼 사회 통념상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실은 판매자나 중개인이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 스탠보브스키 사건이 이런 흐름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준 거죠. 정리하자면 이 고스트버스터즈 판결은 세 가지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낡은 원칙을 무너뜨렸고,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하자도 알려야 한다는 판매자의 의무를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로스쿨 학생들이 배우는 아주 유명한 판례가 됐습니다. 결국 유령의 집 하나가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꾼 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가 집을 사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단순히 가격이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